우리는 이곳을 낙원이라 불렀다. 거대한 철장 안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돔 안의 공기는 언제나 일정하고 깨끗했다. 인공적인 평화가 흐르는 곳. 아리아이는 그저 생존을 위해 달렸다. 배달 가방 안에 담긴 것이 누군가의 한 끼라는 사실에 만족하며 하급구역의 소음은 진실을 덮기에 충분히 시끄러웠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예기치 못한 틈새에서 시작된다. 금속의 진동 너머로 낯선 소리가 들렸다. 바람의 속삭임 같은 것, 그 틈새로 본 것은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다. 오염되어 생존이 불가능하다던 바깥 세상은 눈부시게 살아있었다. 찰나의 순간 관리자들이 달려와 그 작은 진실을 봉쇄했다. 하지만 내 눈에 박힌 초록빛은 지워지지 않았다. 질문은 곧 반역이었다. 도서관의 기록은 이미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어른들은 침묵을 안전이라 믿었다. 그때 기억난 것은 등껍질에 지도를 품고 산다는 노거국의 소문이었다. 토마, 그는 돔이 지어지기 전의 시간을 기억하는 유일한 목격자였다. 그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돔의 벽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보호받는 게 아니라 가둬진 거란다. 노인의 목소리는 슬펐다. 그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수십 년간 지고 살아왔다. 감시관 브이오스의 눈은 어디에 나 있었다. 우리의 대화조차 이미 기록되고 있을지 모른다. 브이오스는 질서가 곧 평화라고 믿는 체제의 신봉자였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진실을 아는 순간 평범한 일상은 사라졌다. 토마가 알려준 지하 수로의 끝에는 돔의 심장부로 향하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스스로를 균열이라 부르는 자들과 마주했다. 카이, 그는 차가운 눈빛 뒤에 형을 잃은 슬픔과 복수심을 숨기고 있었다. 세상은 안 바뀌어.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순 없지. 그의 말은 서늘했다. 조직 내부에서도 의견은 갈렸다. 조용히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모두에게 진실을 알릴 것인가. 아리아이는 자신이 본 초록빛 잎사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희망의 증거였다. 카이는 아리아이의 모모함에 혀를 찼지만 그녀의 눈에서 형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돔의 가장 깊은 곳, 외부로 연결된 폐쇄된 환기구를 공략하기로 했다. 준비는 끝났다. 실패하면 죽음뿐인 잠입작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예상치 못한 함정이었다. 흰 독수리 브이오스는 이미 우리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애고 있었다. 그는 아르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체제의 수호자였다. 혼란은 더 큰 희생을 낳을 뿐이다. 그는 스스로의 행동이 정의라고 믿었다. 아리아이와 카이는 좁은 통로에서 관리자들의 포위망에 갇혔다. 격렬한 총격전과 폭발 속에서 아리아이는 처음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보았다. 카이의 노련한 전투 능력 덕분에 그들은 간신히 포위망을 돌파했다. 하지만 탈출 과정에서 균열의 아지트 위치가 발각되고 말았다. 브이오스는 아리아이를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체제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로 규정했다. 이제 하급구역 전체가 봉쇄되었고 누구도 안전할 수 없었다. 아리아이는 선택해야 했다. 숨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나아갈 것인가. 마침내 그들은 돔의 가장 바깥쪽 버려진 비상해치에 도달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돔 안에 인공적인 공기와는 다른 차가운 바람이 밀려왔다. 눈부신 빛에 눈이 멀 것만 같았다. 우리가 배운 죽음의 땅은 그곳에 없었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숲과 맑은 하늘. 그것은 배신감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광경이었다. 바깥은 오염되지 않았어. 그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아리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카이 역시 충격에 빠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평생 믿어온 증오의 대상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하지만 숲의 가장자리에서 그들은 돔의 진짜 목적을 알게 해줄 인간들의 폐허를 발견했다. 돔은 동물을 보호하는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실험상이자 자원 저장고였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동물의 생체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린 그저 건전지에 불과했어. 카이의 주먹이 분노로 떨렸다. 아리아이는 결심했다. 이 사실을 돔 안의 모든 이들에게 알려야만 한다고. 그들은 다시 돔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탈출이 아닌 해방을 위해서였다. 돔 내부로 잠입하는 길은 이전보다 훨씬 위험했다.
브이오스가 입구를 완전히 봉쇄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환기구의 팬을 멈추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무모한 경로를 택했다. 돔 안으로 돌아온 그들을 맞이한 것은 더욱 처참해진 하급구역의 모습이었다. 아리아이는 가장 먼저 친구 미소를 찾아갔다. 그녀가 진실을 전파할 첫 번째 통로가 되길 바랐다. 하지만 미소는 아리아이를 반기지 않았다. 그녀에게 진실은 공포일 뿐이었다. 바깥은 숲이야 미소. 우리가 속은 거라고. 아리아이의 절규는 공허하게 울렸다. 난 그냥 여기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 제발 우리를 내버려둬. 미소는 문을 닫아버렸다. 가장 믿었던 친구의 외면. 아리아이는 진정한 고립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절망에 빠진 아리아이를 다시 일으킨 것은 카이였다. 원래 진실은 아픈 거야. 그들은 뿔뿔이 흩어진 균열의 생존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아리아이는 바깥 세상의 영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절망은 순간식간의 경탄으로 바뀌었다. 이제 목표는 하나였다. 돔 중앙에 있는 방송타워를 점거해 이 영상을 전 도시에 송출하는 것. 브이오스는 반란의 불씨를 끄기 위해 하급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소탕 작전을 개시했다. 아리아이와 동료들은 소탕 작전의 혼란을 틈타 상급구역으로 잠입했다. 상급구역은 하급구역의 고통을 전혀 모르는 듯 화려하고 평온했다. 그 화려함 밑에 흐르는 동물의 피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 방송타월의 입구는 철통 같은 보안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우리가 시선을 끌게. 너희는 위로 올라가. 동료들이 희생을 자처했다. 폭발의 혼란 속에서 아리아이와 카이는 타워의 외부 비상 계단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과 맞닿아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타워 중층부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브이오스의 정예부대와 충돌했다. 카이는 아리아이를 보내기 위해 홀로 남았다. 가서 문을 열어 아리아이. 아리아이는 마침내 타워 최상층 주 방송 제어실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브이오스였다. 이게 네가 원하는 거냐? 이 평화로운 도시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 브이오스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건 평화가 아니야. 이건 사육이야. 아리아이는 데이터 드라이브를 콘솔에 꽂았다. 브이오스와 아리아이의 마지막 대결. 진실을 지키려는 자와 감추려는 자의 싸움이었다. 마침내 전송 버튼이 눌렸다. 돔 전역의 스크린이 일시에 변했다. 아르카의 모든 동물들이 멈춰섰다. 그들은 처음 보는 진짜 세계를 목격했다. 뒤이어 돔의 에너지 착취를 증명하는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왔다. 평화롭던 도시는 순간식간의 분노와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다. 관리자들은 당황하며 무력 증압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다. 미소 역시 자신의 집에서 영상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방송실에서 브이오스는 무너지는 도시를 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너는 재앙을 불러온 거야. 아니 이건 시작이야. 아리아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아래로 향했다. 타워 아래에서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카이와 재회했다. 이제 동물들은 돔의 중앙 통제소로 몰려 외부로 통하는 주 게이트를 열라고 요구했다. 관리자들이 통제권을 상실하자 게이트의 잠금 장치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주 게이트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아르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영상보다 훨씬 아름다운 진짜 세계였다. 하지만 모두가 선뜻 발을 내딛지는 못했다. 익숙한 감옥은 여전히 안전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때 미소가 군중 사이를 뚫고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짐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미소가 먼저 선을 넘었다. 가보자 아리아이. 네가 말한 그곳으로. 아리아이와 카이가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선구자였다. 하나둘씩 다른 동물들도 문을 나서기 시작했다. 아르카는 텅 비어가고 있었다. 물론 남기를 선택한 이들도 있었다. 세상은 한 번에 바뀌지 않겠지만 문은 이제 닫히지 않을 것이다. 아리아이는 언덕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임을 그녀는 알았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철장 밖의 세계를 이제 모든 동물이 알고 있다.